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이죠. 서장. 429쪽입니다. 54 루추밀 중훈에 대한 답서할 차례고요. 오늘이 4월 29일이네요. 4월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 시간마다 이제 공부 얘기를 하는데 공부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법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뭔가 학습해오던 그런 패턴대로 이 마음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은 시간 뭐 100년을 1000년을 해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뭐 죽비를 이렇게 잡듯이 어떤 대상을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 깨닫는다, 뭐 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물론 이제 그것도 방편의 말이지만 기존에 아는 방식으로 알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내서 생각으로 알거나 어떤 상태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달아야 된다 아니면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좀 이렇게 낱낱이 한번 이렇게 살펴를 보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뭔가를 지식을 이해하듯이 공부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지식을 알듯이 하는 거는 분명히 그 구조가 이원성이거든요. 그 지식을 아는 자와 아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태를 잡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뭔가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구조라면은 그 대상을 경험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거를 본다거나 내가 어떤 거를 안다거나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이법이 아닌 거예요. 불이법은 둘이 대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든 내가 느끼든 내가 컵을 볼 때 내가 컵을 보는 그러니까 나도 이것인 것이고 컵도 이것인 것이고 보는 행위도 이것인 것 이거를 깨닫는 것이 어찌 우리가 컵을 보듯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요. 내가 컵에 대해서 알았어. 컵을 봤어. 그런 것처럼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세간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죠. 뭐 수학을 안다 아니면은 뭐 역사를 안다 과학을 안다 하는 거나 컵을 안다라 하는 그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알고 과학을 알고 뭐 역사를 아는 건 다 머리로 생각을 해서 굴려서 아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 틀렸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불교에 대한 지식, 아르마리, 마치 역사를 배우듯 과학을 배우듯 하는 그 세간적인 어떤 지식인 것이고 세간을 벗어난 이 법을 아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법문을 그렇게 들으면 여전히 그냥 어떤 지식으로서 듣는 것이지 자기 삶의 변화를 이렇게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딱 체험적으로 자각하는 식의 그런 공부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이제 공부 방식이 수행이라는 거죠. 뭐 어떤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앉아서 오랫동안 명상을 하면은 그게 뭐 1시간 앉을 때와 2시간 앉을 때와 3시간 앉을 때가 공부가 다른 것이다. 1시간 앉으면 공부가 덜 되고 3시간 앉으면 공부가 될 것이다 라는 착각.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물과 물결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물인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은 물결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물결이 잔잔할 때나 물결이 거칠게 일어날 때나 늘 물인 것이어서 이 마음은 물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마음 공부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공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치를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물결이, 그러니까 1시간 앉는 게 물결이, 우리가 1시간 앉는 거는 마음이 막 거칠게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오래 못 앉잖아요. 그러니까 거칠게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앉는 사람은 뭐 물결이 뭐 쓰나미급으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치자. 근데 한 2시간 앉는 사람은 물결이 그냥 뭐 태풍처럼 일어나는 정도에 치자. 그 다음에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주구장창 앉는 사람은 아주 잔잔한 사람이니까 그냥 밋밋하게 바람도 불지 않는 그런 물결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의 공부는 물결의 높낮이에 따라서 뭔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칠게 이는 물결이든 아주 잔잔한 물결이든 물임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거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그 중간 정도에 있거나 잔잔하게 있거나 늘 물인 것이지, 잔잔하다고 해서 잔잔한 물결에 머물러 버리면 그거는 영원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거친 상태에 있더라도, 마음이 심란하더라도 물결이 아닌 물을 봐버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음인 거죠. 물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게 뭐냐면, 공부, 이거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보편성이고 두루함이고 시간을 벗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상태와 상관없이 늘 이것이어야지 진리인 것이고 그게 마음인 것이지, 막 어떤 사람한테만 뭐 3시간 앉는 사람한테만 있고 1시간 앉는 사람한테는 없다면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1시간 앉는 사람이나 3시간 앉는 사람이나 아니면 연불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경을 사경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다양한 사람이나 다양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세간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누구한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면은 일상에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부 중생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할 때도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현상, 남과 비교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몇 시간을 앉았기 때문에 공부가 되고 1시간도 못 앉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태에 있건 저런 상태에 있건 뭐 가난하든 부자이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지금 뭘 하고 있건 지금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하고 있건 막 사람과 싸우고 있건 변함없이 있는 거. 그거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득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문득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그동안에 내가 이만큼 해왔고 몇 시간 앉아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뭐 스타트 라인이 다를 거야 라고 착각하면 그 사람 공부 안 된다 이거예요. 다 똑같아. 이 물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열심히 세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몇 시간 앉아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물결에 앉아있는 건 똑같거든. 물결을 보는 건. 근데 열심히 세간 생활 하다가도 그냥 문득 이 물을 깨달아 버리면, 자기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몇 시간을 3, 40년 앉아있는 사람보다 그거는 빠른 거,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여전히 물결에 머물러 있는 거, 시작도 안 한 거고, 그 사람 딱 물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진리의 세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수행을 해서 내가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는 망상 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 기존의 수행을.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물결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물을 깨닫는 거는 물을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물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이게 공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가 해온 거를 쥐고 있는 사람은 또
영원히 그 자기의 관심이 물결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된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의 지금 이런 경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냐면 어떤 그 생각, 제가 말하는 말의 의미가 있잖아요. 말의 의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소리라는 것도 의미 있는 소리가 있고 의미 없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겁니다 하는 이 문장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소리. 그러니까 의미 있는 소리가 있고 의미가 없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의미 없는 소리는 뭐냐? 뭐 토끼뿔, 아니면 뭐 구멍 없는 피리,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의미 있는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의미 없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할 때 이 사람이 뭔가 법을 가리키고 있어. 그럼 이게 의미 있는 소리. 그 다음에 그냥 전혀 여기서 어떤 의미도 읽을 수 없다면 그냥 단지 뭔가 부딪히는 소리일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의 강도나 세기를 보면 의미가 있어. 승질난 뭔가 길을 피해줘야 될 것 같은 소리가 있고, 부지불식간에 잘못 눌러서 나는 소리일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소리인데도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거나 의미가 없거나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나지 않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건 의미가 없건 물결이거든요. 의미 있는 물결, 의미 없는 물결, 아니면은 소리의 물결, 형태의 물결, 그다음에 생각의 물결, 감정의 물결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의미 있는 소리가 되든 의미 없는 소리가 되든, 아니면은 뭐 아름다운 꽃이 되든 추한 어떤 물건이 되든, 물결은 뭐 아름답고 추할 수 있지만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나 형태나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생각의 경험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물결, 그다음에 생각이 멈춰진 물결. 생각이 멈춰진 것도 물결입니다. 그게 생각이 멈춰졌다는 걸 안다면. 사실은 그것도 생각이 멈춰진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멈춰진 줄 안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결이에요. 그다음에 느낌, 감정도 물결이에요. 근데 그 모든 물결이 물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식의 다양하게 펼쳐지는 물결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물결이든 무의미한 물결이든 생각의 물결이든 감정의 물결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물결이거든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은 물에서 일어나지 딴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결은 물을 떠나서 어떻게 물결이 있을 수 있어요? 물에서 물결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뭐냐면 지금 이 경험이 지금 생각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다른 것으로 보이냐면 우리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사물은 눈에서 경험한다는 고정관념, 소리는 귀에서 경험한다는 고정관념, 생각은 뇌에서 경험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는 생각이고, 우리가 학습된 생각이고, 그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냥 이 순간에 그냥 오롯이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경험을 하면은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장소는 몰라. 장소는 알 수가 없어요. 머리인지 귀인지 콧구멍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장소가 정해지면 그건 분별이에요. 시간이 정해져도 분별이고. 근데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순간을 경험하면 그냥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결의 순식간에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기회가 없어서,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널려 있다. 하루 24시간 다 널려 있어요. 근데 그게 매 순간 그 경험에서 우리가 물결에 빠지기 때문에 소리의 물결, 생각의 물결, 감정의 물결, 그다음에 어떤 그 형태의 물결, 빛깔의 물결. 근데 순식간에 이것도 노력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워낙에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도 빠지는 것에 익숙할 뿐이지 우리가 분별도요.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보면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그걸 보면 알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분별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학습 우리가 글자 배우고 이렇게 애들한테 말 배울 때 뭐 엄마라는 거를 가르칠 때 엄마를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맨날 엄마야,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엄마가 뭘 할게? 계속 반복해야지. 아, 이 사람이 엄마구나라는 분별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이제 대상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맨날 엄마가 이제 입에 붙고 일상에서 계속 그런 식의 오염에 노출되니까 오염이라고 할게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세간에서는 너무도 빨리 배워야 되는 거지만 이 공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오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청정심을 깨닫는 것이다. 청정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대상화에 빠지고 분별에 빠지고 하는 것이 오염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때를 벗겨야 된다. 아니면 그런 데서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걸 어린아이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힘든 일이었는데 맨날 그 일만 해보세요. 진짜. 눈 감고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한석봉의 어머니는 눈 감고도 떡을 썰었는데 얼마나 그 수련을 했겠습니까? 우리 지금 눈 뜨고도 잘 못 썰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썰 정도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하니까 이제는 안 썰면 이상한 거야,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랜 세월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분별에 떨어지는 것이 노력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건데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쉬운 대상을 알아보는 건 쉽지만 우리가 뭐 이제 과학이나 뭐 양자역학이나 뭐 이런 걸 알아보려면 엄청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비교해 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분별돼서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분별이 노력인 거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순식간에 대상화에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소리가 됐든 의미가 됐든 감정이 됐든 그렇게 대상화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소리, 감정, 생각, 뭐 이름 붙임 이것이 순식간에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원천은 바로 지금 여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것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서 지금 형태의 경험, 그다음에 이름 짓는 경험, 이거에 대한 정보가 끌어올려져서 컵이 되는 거지 순식간에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여러분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훅 일어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컵은 어제의 컵이 아니에요. 화요일 날 제가 분명히 이 컵으로 차를 마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컵이에요. 지금 이렇게 출현한 컵이지 그때 컵이 이 시공간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식으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화요일 날 와서 선생님이 컵에다가 차를 마시는 걸 봤습니다. 그 컵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끌어올려지는 정보인 거예요. 그 경험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컵은 지금 이때의 컵일 뿐이다. 근데 이때의 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 순간을 쪼개보면 이 컵은 전혀 순식간에 찰나찰나 다른 물건이라는 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현미경 들이대 보십시오. 계속 뭔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 시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어난 이름 붙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순식간에 습관적으로 이런 형태나 생각이나 감정, 느낌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딱 멈춰지면 이게 아하, 이게 스스로가 자각이 돼요. 그리고 그게 문제인 줄을 자기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습관에 떨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과거, 이게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설명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과거가 생각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그렇죠? 미래가 생각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조금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현재 이게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현재 여전히 법문을 듣고 있고 어떤 사물을 경험하고 있을 때 과거의 생각이 길어 올려지듯이 지금 찰나적으로 정보가 길어 올려지는, 그리고 그 정보에 사로잡히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눈에 컵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면 순식간에 이게 분별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이라서 우리는 미처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데 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데 손이 아니라, 손은 알아보기 이전이라, 이게. 꽃을 알아보기 이전이고 컵을 알아보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알아본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입니다. 꽃이 여기에 있는 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꽃인 거예요. 여러분의 꽃인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입니다. 저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상이에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고 진짜 뒤집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런 어떤 그 세상이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분별해서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보도 다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축적된 경험도 다르고, 엊그제 여기 왔던 분이 이걸 컵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것이고, 꽃을 보는 게 다를 거예요. 이게 화요일 날 있었던 꽃인지 없었던 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꽃이 지금까지 있구나. 그때 와서 본 사람은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데, 오늘 온 사람은 누가 꽃을 꽂아놨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세상은 다 다릅니다. 왜냐? 시력이 다르고 청력이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름이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경험.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어떤 불교적인 용어가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어떤 사람 못 알아듣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식과 정보가 막 축적된 사람은 참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단이 또 달라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것들이 진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이 드러나는 여기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가. 이 본성은 누구나가 다 이 하나의 어떤 상이 아닌 이 깨어있는 성품이거든요. 이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는 다르지만 다 드러나고 있잖아, 이게. 이 소리가 죽빛 소리인지 무슨 나무 토막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여기가 있거든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를 벗어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따로 있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